그러면 재건축이 아닌 지금 특별법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불리는 초과이익 환수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. 지금 초과이익을 환수하게 되니까 남는 게 없어서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안 한다. 뭐 이런 내용들도 좀 있었잖아요. 이거 관련돼서는 어떨까요? 사실 재건축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건데 네네. 이번에 발표 내용도 보면 아예 빠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. 네네.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이제 공공성에 좀 기여를 한 부분들은 조금 덜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좀 정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가 네네. 사실 이번 법으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속도 같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지금이랑 같이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논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이번 이 발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냥 만약에 한 단지가 100만 제곱미터가 안 되면 연접한 뭐 한두 개랑 같이 통합을 해가지고 100만 제곱미터를 넘게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. 약간 그러면 뭐 서울시에 사는 모아주택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? 약간 그렇겠네요. 그쵸. 근데 이게 한 단지를 재건축하는 것만 하더라도 보면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. 그렇죠. 조합원들 의견이 좀 그렇죠. 많이 다르니까. 근데 몇 개 단지를 붙여서 하게 된다면은 사실 좀 더 시기가 오래 걸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제초안까지 좀 강화가 된다라면은 사실 좀 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뭐 사실은 아파트가 한 개 단지 하는 것보다 다양하게 여러 단지로 구성하면 뭐 1000세대보다는 2000세대 아파트가 더 값이 나갈 테고 3000세대 되면 더 값이 나갈 테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더 더뎌질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. 근데 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뭐 그 아파트가 지어지는 동안 집단으로 이주를 해야 되고 이주를 해서 살 곳 그 전세 들어갈 수 또 생겨야 되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들은 잘 원활하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? 어떻습니까? 그게 가장 좀 관건일 것 같아요. 네네. 이게 30만 제곱미터가 한꺼번에 이제 이주를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럼 보통 한 1만 세대 정도가 되거든요. 네네. 근데 그 세대들이 한꺼번에 이주를 하려면 사실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일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. 그 인근 지역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1기 신도시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지들이 주변에 많이 있진 않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그 개발 제한 구역을 좀 해지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요구도 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좀 내놓고는 있습니다. 모듈 주택이라고 해서 그 조립식 주택이죠. 그걸 이제 그 이주용으로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이 이주 대책을 좀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순환주택 얘기도 나오고는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비용적인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고요. 그것도 특혜 소지가 있겠네요. 그쵸. 만약에 그렇게 특정 시만 잘해준다. 만약에 예산 아니면 반대로 뭐 좀 지자체 예산이 많은 곳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좀 지자체에 나서서 해주고 하면 안 해주는 사람들은 왜 우리는 그러면 안 해주냐. 이런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. 그리고 뭐 성남시, 뭐 일산시 이게 다 약간 입장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또 이주 대책 문제를 지금 지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. 지자체마다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해서 그렇죠. 이 부분은 이렇게 좀 기왕하려면 그냥 지자체가 아니라 정부에서 조금 지원을 해줘야지만 사업이 끝까지 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주변으로 이주하게 되면은 지금 과천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과천이 이제 이주기랑 입주 시기에 따라서 전월세 가격이 정말 너를 뛰거든요. 근데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거의 막 대이동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주변 지역 전월세 시장을 가격을 올리게 돼가지고 그게 또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서 전월세 이주 대책을 굉장히 좀 꼼꼼하게 잘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. 네,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습니다. 이게 저도 딱 들었을 때 이게 정답은 없어 보이는데 누구만 지원하고 안 해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이걸 빨리 추진하려면 또 정부가 조금 나서야 된다. 근데 또 정부도 예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특별법으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면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또 기본적으로 그냥도 전월세 시장에 대한 불안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가 예를 들어서 또 집값이 다시 폭등하거나 전세값도 오르거나 이럴 위험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네요. 이주 시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높죠. 1만 세대가
뭐 매매가 아니라 전월세로 가게 될 테니까 네. 그럼 당연히 이제 주택이 부족할 때고 그러면 네. 전세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이 시기가 오면은 가격이 올라갈 소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럼 어찌 보면 뭐 사실은 좀 집값 떨어졌다고 울상인 분들한테는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거는 뭐 사실은 당장에 일어날 일은 아니라 이게 걸리게 돼도 하게 돼도 시행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면 사실 지금 기준금리 인상, 경기 침체, 뭐 부동산 시장에 뭐 경착륙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또 이런 상황에서 특별법을 통한 일기 신도시 재건축이 지금 이야기한 대로 부동산 시장을 또 부추기지는 않을까 행여나 뭐 앞서도 사실 제일 문제가 많았던 게 이래 특정 지금이 저희 뭐 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분당 일상평촌 이런 곳들이 지금 기존에 집값들이 많이 이미 올라 있는 곳입니다. 여기는 사실은 웬만한 곳들은 다 자리를 잡았고 여기서 한 번 더 점프하게 되면 너무 또 투기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또 이미 나오고 있는 것도 뭐 몇몇에서 나오고 있고 합니다.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경착륙을 잘 이끌 수 있을까요?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당장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이제 이거를 이제 법안 발의를 해가지고 올해 안에 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도 사실 문제잖아요. 이슈잖아요. 그렇죠. 지금 여소야대 상황에서 잘 통과할 수 있을지 그게 이제 올해 결정이 되면 내년에 이제 지자체에서 특별 이 정비 구역을 지정을 하고 사업이 진행될 텐데 그 다음에는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되고 여러 가지 조합원들 간의 이슈도 있기 때문에 입주까지 하려면은 2주까지 진행이 되려면 5년 이상은 걸릴 수 있습니다. 빨라도. 근데 그래서, 저는 위원님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다른 것들은 민주당이 다 동의를 안 해줄 것 같은데 이 특별법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안 찍을 수도 있잖아요. 분당 시민 일산 평촌 3번 중동 소위 말하면 일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뭐 50여 개라면 경기도 전체가 될 수 있을 건데 그럼 만약에 민주당이 반대하면 민주당을 아무도 안 찍을 거란 말입니다. 그러면 동의할 것 같은데요. 정치적인 이슈가 또 있죠. 네. 동의가 된다 하더라도 또 내년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해서 넘어갈 사안들이 좀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. 당장의 이 특별법 발의만으로 사실 뭐 집값을 요동치기에는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당장의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. 만약에 잘 돼서 선도 지역이 정해져서 뭐 딱 특정 지역이 정해지면은 그쪽으로 수요가 집중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같은 환경이라면 그렇게까지 또 큰 영향을 주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봐지고 있습니다. 네, 이 특별법이 통과되려면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야가 또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또 되고 나서 법 시행되는 시간이 있고 해서 뭐 하더라도 당장에 투기를 걱정하거나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. 또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걸 떠나서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같은 금융 상황에 지금 아까 초과이익 한수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 그럼 건설사들이 지금 금리도 오르고 뭐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값도 오르고 하는데 무리하게 이 시장에 뛰어들지 않을 거라는 이런 생각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뭐 하루아침에 장밋빛 전망이나 반대로 투기 우려를 부추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해서 사실 지금 이미 뭐 특별법이 제정이 됐으니까 다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만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. 또 지자체도 여기에 대해서 이걸 시행함에 있어서 지자체들도 해결해야 할 걸림돌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각 지역별로 뭐 역 주변도 뭐 가밀지구도 그 사항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잘 협의해서 큰 틀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이런 특별법을 만들고 하는 게 뭐 좀 우리 국민들이 살기 좋고 너무 또 오래된 노후주택에 사는 분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거라 좀 잘 정리를 해서 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